증인 말씀하시기를 이승철 부회장이 재단 설립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연 금액 300억에서 500억 올리는 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올려주시죠. 이승철 부회장이 그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승철 부회장이 평소 이렇게 정부와 정경련 간에 하는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는 편이었나요? 예, 지금 광복 70주년의 경우는 정부와 우리 재계가 상당히 당시에 메르스 세월인지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수 침체 때문에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아마 이때도 정경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승철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했던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취지가 뭐 정경련 측에서 오히려 진짜 적극적으로 시책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뭐 이를 알아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경련에서 보통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했던 건 거죠. 예, 정경련이 각 기업이 상당히 내수 침체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해서 다른 판단하에 특히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조 체제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공고한 협조 체제가 유지된 것 같은데 이것도 올려주시죠.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마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미래부에서는 아직도 죽기 살기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이게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인데 오히려 정경련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는 제가 경제수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창조경제가 그 당시에 뿌리를 내리기 전인데 17개 지역의 각 지자체와 대기업을 매칭을 시켜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하는 아이디어를 이 정경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였는데 거기에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 상당히 많은 협업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식에 이승철 부회장이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VIP 관심이 워낙 크니까 본인도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 본인도 참석을 한 건가요? 그래서? 예, 17개 개소식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철 부회장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행사에는 이승철 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참석 안 하는 걸로 됐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석을 해야겠다고. 예. 뭐 참석 협조 요청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문자들을 봤을 때 정경련에서 상당히 정부 시책에 협조적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번 재단건도 사실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이승철 부회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증인에게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적으로 나온 대화긴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어떤 건 거죠? 예, 정경련이 각 기업이 상당히 내수 침체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해서 다른 판단하에 특히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조 체제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공고한 협조 체제가 유지된 것 같은데 이것도 올려주시죠.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이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마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미래부에서는 아직도 죽기 살기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하는 편이었나요? 예, 지금 광복 70주년의 경우는 정부와 우리 재계가 상당히 당시에 메르스 세월호 이제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수 침체 때문에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뭐 이때도 정경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승철 부회장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했던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취지가 뭐 정경련 측에서 오히려 진짜 적극적으로 시책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뭐 이를 알아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경련에서 보통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했죠. 부회장이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VIP 관심이 워낙 크니까 본인도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 본인도 참석을 한 건가요? 그래서? 예, 17개 개소식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철 부회장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행사에는 이승철 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참석 안 하는 걸로 됐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석을 해야겠다고 예. 뭐 참석 협조 요청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문자들을 봤을 때 정경련에서 상당히 정부 시책에 협조적이었던 걸로 보이고 증인 그 말씀하시기를 그 이승철 부회장이 재단 설립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출연 금액 그 300억에서 500억 올리는 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올려주시죠. 이승철 부회장이 그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승철 부회장이 평소 이렇게 정부와 정경련 간에 하는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이게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인데 오히려 정경련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는 제가 경제수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창조경제가 그 당시에 뿌리를 내리기 전인데 17개 지역의 각 지자체와 대기업을 매칭을 시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아이디어를 이 정경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였는데 거기에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 상당히 많은 협업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식에